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챔버의 뒤에 고이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여기에 뒤에 맺히면은 정맥이 잘 들어간 것이다. 그런 걸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뒤에 역류하는 원리 혹시 알고 있나요? 3투 아닙니다. 잠깐만. 전 문과라 가지고 전 감성으로 간호를 하다 보니까 원리 하면은 막 빠가가 됩니다. 몰라요. 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 맞습니다. 오, 개 찍었는데 저기압에서 고기압인가 이질하라고 있었는데. 이 원리가 그 원리예요. 중심 정맥가루를 삽입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CVP라고 재잖아요, 우리가. 말초 정맥에도 압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실험한 영상이 있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압이 있더라고요. 있죠. 자, 인정할 수 없다면 저 여기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적어도 여기 압이 있기 때문에 찌르는 순간 압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압이 강한 정맥에서 여기로 역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압력 처리가 뭐 따로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이걸 빼도 나오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이게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이게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좀 느슨하거나.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이게 건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새 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버리고 새 걸 까서 했는데 이제 혈관이 아주 좋은 환자가 있었어요. 포장된 상태로 한 번씩 이렇게 분리가 되려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안에 어차피 멸군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결합하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압력 처리가 되었다면은 뭔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뒤에 역류가 안 되어도 그냥 정맥에 들어간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도했는데 그냥 챔버에 역류가 되더라고요. 압력 처리가 안 되어 있구나. 우리가 A라인을 잡을 때도 요거를 쓰거든요. 아테리는 빵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막 여기 뭔 처리가 돼 있으면은 비슷한 속도로 그냥 여기 챔버에 찰 텐데 정맥, 동맥은 이게 압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동맥을 할 때는 진짜로 바로 솟구쳐요. 제가 한때 그 CAG라고 해가지고 시술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A라인 이렇게 삽입할 때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한 적 있었는데 동맥에 하는 거잖아요. 동맥에 하면은 빨리 차니까 아예 이거를 마개를 빼고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그 동맥에 진입했는지 그렇게 확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상태로 꽂아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 그냥 아무 처리가 된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꼈어요. 제가 이 상황을 겪었잖아요. 느슨한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 때 루틴이 한 개 더 생겼어요. 일단은 이게 한 번씩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느슨해져 있는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까자마자 이렇게 분리돼서 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맞아. 그때 분리 안 되더라도 정맥침을 찌를 때 그때 또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까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분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이 이렇게 두 개 생겼다는 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루틴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걸 건들 생각도 못했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느슨해져 있는지 환자한테 18게이지 주사를 하다가 중간에 느슨하는 게 빠졌어요. 정맥에 주사를 했는데 근데 정맥에 다 들어가진 않고 이만큼만 들어갔거든요. 이걸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뒤에 빠진 상태예요. 피는 점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피가 요렇게 타고 내려왔겠는데. 18게이지이기 때문에 24게이지랑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죠. 압박감이 생겨요.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만약에 YJ님이라면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반만 들어간 순간에 반만 들어가고 피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이건 떨어져서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다시 주워서 알코올솜 딱 해가지고 다시 꽂을 시간은 없고 바닥에 떨어졌으면 뭐 컨타 된 거니까 뭐 버려야죠. 아니면 새 걸 까서 뒤에 다시 끼우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그거 흔치 않은 일이잖아. 저 같으면은 반 꽂아놓은 상태에서 뭐 어쩔 수 없지. 바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재빨리 해서 이게 마취 다 나오기 전에 이 주사침 이렇게 해서 바로 자꾸 빼서 바로 연결해야지. 아, 새 거 스타일렛을 그러니까 이거 새침을 연결한다. 아니. 그러면 반은 들어갔을 챔버에 이제 피도 고이고 그럼 라인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밀어놓고 그 반만 나온 상태에서 해결을 한다. 응. 왜냐면은 물론 이 스타일렛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살살 넣거나 하면 또 들어가거든요, 혈관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액 세트를 연결해 가지고 앞에
볼륨을 채우면은 혈관이 좀 넓어질 거잖아요. 그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맞아요. 그때 이렇게 상을 밀려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안 되면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뭐 고려하면 되겠죠. 일단 처음에 할 거는 토니켓을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된다. 제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는 경우에는 일단 손에 피는 묻을 거란 말이죠. 여기로 흐르든 여기로 흐르든. 그래서 피 다 묻혀가면 일단 오염을 감수하고 처치를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빼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다른 데다 볼 건지 기로에 놓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두 개밖에 안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게 혈액이 묻으면 미끌거리거든요. 이게 잘 안 튕겨진단 말이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빼자 해가지고 했는데 혈액이 좀 묻어서 그런지 한번 튕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끌거려서. 그래서 바로 빼고 지혈하고 그 상황을 종료를 시켰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은 토니켓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토니켓을 풀면은 볼륨이 이렇게 다시 쫙 빠져가지고 정맥이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입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저 피 나오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토니켓을 풀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경우에서 토니켓을 한번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24개지를 했는데 근데 토니켓을 푸는 순간 정맥이 쏙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니켓 다시 묶고 다시 부풀려가지고 하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니켓을 풀면 안 된다. 정맥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소 겪고 나니까 확실히 루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루틴을 주고 한 거죠. 그 상을 딱 겪고 나서. 난 루틴 같은 거 없어. 바로 이거 뭐 빠지든 이거 되든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쓰는 게 스필키트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cc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로 흐르는 게 10cc까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주사기에 이렇게 뽑는 것도 엄청 보면은 10cc밖에 안 되는데 환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소주잔이 제가 알기로는 30cc, 50cc인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소주잔이. 이 시린지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네, 그니까요. 체감상. 원통이라 가지고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필키트를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10cc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흘러도. 그래가지고 막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혹 가다가 혈관에 통과하지 않았는데 챔버에 혈액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맥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혈액이 조금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자주 하는 경험인데요. 저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나요? 이게 혈관이라 칠게요. 들어가면은 여기서 딱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혈관이 어딨지 하면 찾다가 혈관을 밑에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뺐을 때 잠깐 여기 주사침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조금 나오고 다시 빼니까 다시 안 나오고 요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걸리는데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경우 아닌가요? 내 손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그렇지. 막 찌르다가 걸리는데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죠. 이쪽에서 피가 한번 싹 고였어. 이 근처에 석유가 있구만. 그래서 그쪽을 좀 더 공략을 하면은 성공할 때가 한 번씩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이건 제가 또 추측하는 건데 우리가 정맥에도 혈액이 흐르지만 모세혈관도 있잖아요.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에도 피멍이 올라오고. 아주 좋은 예시는 우리가 혈당 측정할 때 혈당은 여기다 측정하는데 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끝에 살짝만 베어도 피가 나오고 굳이 정맥에 천지하지 않아도 피는 어디인가에 고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죠. 그리고 이거를 찌르면은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빼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넣으면은 처음에 넣었는데 공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 메워지긴 하겠지만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우리가 뭐 어디에 찔려가지고 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은 뽑지 말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빼면은 그 사이로 어떻게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할 때 틈 사이로 혈액이 고여가지고 혈액 고인 게 이 뒤로 나올 만큼 압력이 형성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이렇게 IV를 할 때 배인은 안 됐지만 피 검사는 됐다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피가 고였는데 그 피를 뽑은 게 아닌가. 다른 경우에는 내가 찌르고자 하는 정맥에 찌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뭐 아주 얇은 정맥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씬한 사람들 보면은
굵은 정맥 위에 얇은 정맥이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챔버의 뒤에 이렇게 고였는데 그 정맥 찌른 것만큼 안 나오니까 실패한 건가? 그런 그렇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빼는 아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삼지 않았는데 내가 타겟으로 삼았던 곳에는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뒤에 맺힌다 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막 의아해하기도 하고 처치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오니까 뭐한 거예요.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문용어로 뽀록이라고 하죠. 맞죠. 뽀록이라고 하죠. 이런 얻어 걸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처치자 입장에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한 곳에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하는 게 스타팅 포인트를 잘 잡아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정맥 바로 위에다 찔러라. 보이는 데 찌르는 게 제일 안전해. 맞아요. 근데 정맥 바로 위에 찌르면은 24게이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 넣어야 되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근데 18게이지는 넣어야 되는 게 길거든요. 그래서 정맥 바로 위에 찌르면은 각도에서 상당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곱게 있는 혈관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맥 바로 위에 찌르면은 이슈가 생겨요. 분명히 다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스타팅 포인트를 정맥에서 조금 뒤에 있는 부분에서 찔러가지고 위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런 방법을 쓰고 Y점님도 그런 방법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바로 위에 찌르는 스타팅 포인트 잡는 거는 조금 한정된 상황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막 일자로 곱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 혈관이 있는 사람들 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게 원래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안 오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스타팅 포인트를 잘 잡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곳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없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생겼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면은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가. 맞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가.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뭐 정맥 주사하는데 크게 문제되었던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경험을 쌓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렇지만 이 경험도 중요해요. 경험도 다 같은 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같은 경험치를 쌓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명이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 해도 얻는 게 다를 거란 말이죠. 경험치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지 어떤 거를 그 상황에서 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경험이 되도록 하세요. 안 좋은 경험으로 끝나면은 그게 진짜 실패구나. 저는 경험의 질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덧셈 뺄셈만 아는 사람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 뭐 경험을 일단 한 거지만은 경험을 안 하면 못 하거든요. 덧셈 뺄셈만 아는데 고등학교 수학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중학교 수학도 배우고 그제서야 고등학교 수학을 배울 준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여야만 그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제 현재 나에게 어떤 방식과 경험이 적절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배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쌓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